네, 어제 올라서 기분이 좋고 약간 설렜다면 오늘은 약간은 차분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플로우를 통해서 시장에서 봐야 될 주제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슈 공개합니다. 네, 웹툰이죠. 좀 신선합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시장에 맞는 전략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웹툰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세계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네, 웹툰 관련주도 관심을 둘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도주라든지 이런 부분 약할 때 또 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웹툰도 거기 들어가고요. 이사님은요? 네, 경사났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경사났네. 목소리는 별로 그렇게 경사가. 예. 자, 그럼 우선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슈 포인트를 두 줄로 요약을 좀 했었는데요. 한국의 웹툰 산업 규모가 2017년 3,799억, 3,800억 정도에서 즉 재작년 2022년까지 1조 8천억 원대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급격하게 팽창하고 확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좀 난리죠. 해외에서 해외 수출 규모도 지금 처음 작년에 1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뒤늦게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네이버 이제 웹툰을 이제 나스닥에 이제 상장하겠다라는 그 어떤 이슈가 이미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저는 그냥 기술주가 오늘 조금 초반에 좀 나스닥 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미국 장에서. 그래서 1.8? 예. 네, 그래서 기술주가 좀 밀리니까 네. 예전에 좀 강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 바닥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반도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웹툰이 좀 가다가 좀 말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웹툰 관련해서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런 뉴스는 특별하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탕 뉴스인데, 네. 좀 일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웹툰 이제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겠다.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육성 지원책을 내놨었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강세였는데 다시 재부각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장 이슈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바닥 반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부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 네이버 웹툰 쪽에서 이제 흑자가 전환되면은 자기들 나스닥 상장하겠다고 했는데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원래는 상장 시기가 2025년, 2026년이었는데 올해 이제 상장으로 좀 앞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추진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상당히 지금 흑자 전환되고 있고 지금 해외 실적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속되는 이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계속 나올 부분 섹터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 혼자 레벨업인가요? 예, 그걸로 애니메이션화돼서 DNC 미디어가 상당히 강세였는데 그것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DNC 미디어도 예전에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관련해서 상승한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MBT나 Y랩 같은 그런 종목들이 네이버 웹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럼 상장 딱 직전, 만약 상장을 한다면, 상장 직전까지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보통 저희 테마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제도 저희 말씀드렸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다 재료소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상장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 그 상장 관련해서 크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상장의 어떤 시기라든가 주관사 선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DNC 미디어 쪽을 좀 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님께서는 경산안내, 이거 어떻게 좀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웹툰 시장이 워낙 지금 열기가 좀 뜨겁다 보니까요. 원래 이제 웹툰 하면은 이제 일본이었는데, 일본 시장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지금 현재 웹툰 쪽으로 해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코마를 통해서 상당히 좀 매출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양사가 지금 현재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웹툰은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좋지만 일본 시장에서 좋지만 미국 시장 또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웹툰을 잘 보질 않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젊은이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웹툰 시장이 좀 확장되는 좀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에서 이브 이니셔티브 재팬이라는 회사도 하나 또 인수했었고, 거기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와패드라는 회사를 또 하나 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현지화 전략을 좀 통해서 지금 이제 매출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이버 웹툰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IPO까지 진행이 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네이버에 대해서 좀 더 멀티플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현재 2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비해서. 네. 그리고 물론 지금 웹툰 말고도 지금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가 워낙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실적들이 나와주고 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역대급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역대급을 올해 또한 2024년도 또한 2023년도를 뛰어넘는 네.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웹툰을 통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웹툰 시장에 있어서 많은 회사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네이버를 일단 첫 번째로 좀 꼭 우리가 좀 봐야 될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Y랩도 있습니다. Y랩 같은 경우 아예 네이버 웹툰 쪽이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좀 작은 종목이네요. 네, 예. 좀 시가총액이 작죠. 상장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DNC 미디어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이런 흐름들을 좀 현재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웹툰 관련된 이슈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주가 또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성장주로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 중에서 미스터 블루가 제일 세기는 한데, 네이버, 카카오는 반대로 한 1% 중반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종목들도 어쨌든 웹툰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지금 눌렸을 때 매수 전략, 이런 부분도 유효할까요? 그렇죠. 이제 기술적으로 최근에 미스터 블루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가 너무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미스터 블루가 워낙 그 상승 탄력이 최근에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터 블루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그런 거죠. 우리도 약간 테마로 형성될 때 종목들이 보면, 내재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가 정말 최고로 좋아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단기 상승을 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좀 더 좋은 종목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스터 블루가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이 잘 형성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 또한 성장성과 그에 따른 이제 내재 가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쪽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모두 웹툰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전도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초전도체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뭐 학계에서도 얘기들도 많고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자,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일정적으로는 기대감이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이것도 일정이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면 이사님은요? 지금 이제는 꿈과 희망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아무래도 지금 초전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개발된 게 이제 1911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초전도체라는 게. 네. 그때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네덜란드 이제 물리학자, 뭐 하이케 카머리 원네스라는 분입니다. 제가 뭐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 좀 약한 편인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1911년도인데 이게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초전도체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MRI에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자기 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초전도체라는 게 이게 워낙 그 저온에서 형성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유지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MRI 찍을 때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게 워낙 온도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온도 조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비용들이 많이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걸로 따지면 상온에서 돼야지 딱딱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상온이 되면 네. 정말 너무나 좋죠. 활용도도 더 넓어질 거고. 그 차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온에서 이게 좀 초전도체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건 너무 혁신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상온에다가 상압입니다. 상온만 되는 게 아니라 압력 또한 높아야지만 이 초전도체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인데 까다롭군요. 예, 처음에는 이제 LK99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LK99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LK99에다가 황을 입혀가지고 황을 입히면서 이게 지금 이름이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PCPOSOS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3월 달에 이제 미국의 물리학회가 있는데 예. 이때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뭐 미네소타주에 있는 이제 미니애멀리스에서 열리는 이제 물리학회라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윌리엄 앤 메리대 이제 물리학과 교수 교수인 김현탁 예. 교수님과 그리고 퀸텀 에너지 연구소에 있는 또 분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 하는데 우리가 이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 보면 이게 정말 상업적으로 전환이 될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톤 다운 시키면서 긍정적인 걸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그 상업화에 대한 또 다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학회에서는 50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정말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순수하게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 이 부분들을 정말 현실화되어서 정말 주가 상승이라든가 진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는 기대만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저 이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네.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4일에 죄송합니다. 미국 네. 물리학회 연례 회의에서 초전도체 주장 물질 이렇게 실험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이제 네,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석배 그 교수께서 네. 이제 김현탁 교수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이 분들이 다 이제 3월 4일에 현지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 미네소타에 가서 이제 그 시연을 좀 실험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정적으로는 이슈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신성 델타테크랑 뭐 파워로직스는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CCS가 이제
후발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오늘 뭐 차트적으로는 전고점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뭐 지금 대장주로 등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내 초전도학회에서는 네, 아니라고 얘기한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 매수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뭐 트레이딩 영역이기도 하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 LK 처음에 구구라는 요 초전도체 주장 물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요게 그 구리하고 납이 이제 그 같이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든 물질이었는데 네. 이번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에 시연하는 물질은 차세대 뭐 초전도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황을 좀 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도 많이 좀 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보신다면 구리 관련주는 지금 바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보신다면 여러 가지 겹테마가 있는 부담 구리 없이, 쪽을 예. 네, 그래서 저는 구리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구 산업이 좀 상승이 나왔고 네. 대창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안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창보다는 이구 산업 쪽이 좀 나아 보이고 만약에 하신다면 예. 왜냐하면 지금 바닥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남미 칠레에서 지난해 구리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겹테마였습니다. 이구 그렇군요. 산업이.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온 거고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총선이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유력한 후보 2명들이 모두 지금 공약이 구리 같은 그런 그 광물질 같은 거 수출 제한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구리는 겹테마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같은 것들이 나올 경우에 구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면 이구 산업 정도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어떤 뉴스로 튀면 매도하시는 그런 트레이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리스크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정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광범위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지 두 분께 여쭤보는 건데요.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은요? 네, 2차 전지 반도체 안 가면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도주가 아니면 로봇이다. 자, 이사님은요? 네, 저는 AI 관련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에서 또 AI 쪽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앵커님 저희 어제 제가 나만 믿고 따라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LIG 넥선 얘기하면서 방산 얘기하셨죠? 예, 네.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거 안 가면 뭐 어제 저희 방송할 때 미선물 막 내렸잖아요. 맞아요. 막 내려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은 기술주 같은 거 안 가면 로봇 갈 수 있습니다. 뭐 얘기하면서 LIG 넥선 로봇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로봇 가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제가 시장을 계속 보니까 아는 겁니다.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미장에서 밀렸거든요. 많이 ALM부터 뭐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로봇이 가는 겁니다. 오늘 뭐 로봇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나 반도체 주도 섹터의 이 종목들이 안 갈 때 로봇이 한번 튀어나올 수 있구나 이런 트레이딩적인 부분 시장을 많이 밀착해서 보시면 이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이 갔고 그리고 안 그래도 시간외에서 네. 삼성 로봇 이렌시스가 6%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관심 종목이 이렌시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렌시스가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저희 우리 이슈플로에서 로봇 관련해서 삼성 로보티스 이야기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삼성에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뉴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관련해서 뉴로메카, LG 쪽,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 쪽으로 다 이제 순환매 갈 거라고 했는데 오늘 순환매 나오거든요. 대기업 관련 로봇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맞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라는 거는 삼성이 한번 이렇게 발을 담그면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무근으로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분을 좀 더 빠르게 좀 이제 인수를 좀 해서 삼성 로보틱스로 뭔가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뉴스 테마였는데 뭐 오늘도 뭐 제가 어떤 준비한 어떤 기사가 내용에는 뭐 돼지 잡는 도축 로봇 창업 22개월 만에 80억 몰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창투사들도 지금 로봇에 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공장을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고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안 가면 가는데 오늘 제 말이 맞는 게 지금 코스닥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가온칩스 같은 반도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니까 로봇 다시 좀 내려가요.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공략할 것은 로보테머나 이런 것들도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저희 이슈 플로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으로 뭐 세계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득도 나는 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를 저도 장 중에 봤었는데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로보스타, 그다음에 감속기 쪽 SPG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다 거의 뭐 바닥에서 살짝 반등 나온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반등하면 요거 다 올라올 거니까 네. 이런 종목들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나오는 패턴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도주가 아닐 땐 로봇이네요. 자, 이번에 이사님인데요. 어떤 쪽으로 좀 포인트 맞추셨습니까? AI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AI 관련해서는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가 좀 나왔죠. 하지만 AI가 아직까지는 워낙 지금 뭐 시장이 방대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스토리도 계속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국내 관련 기업들 또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간밤에 같은 경우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내려가고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흐름들이긴 했습니다만 네. 뭐 결과적으로 시간 외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등을 줬고요.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메타도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또한 크게 조정받지도 않았지만 장중에 네. 뭐 시간외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종목들을 최근에는 뭐 M7에서 M&M이라는 이제 용어가 또 유행하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이 관련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이 관련주들이 또 오늘 저녁에 상승할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계속해서 HBM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HBM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앞으로의 뭐 HBM3, HBM3E 그리고 HBM4까지 얘기가 네. 계속해서 나오고 그 관련해서 또 반도체 관련 뭐 HPSP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파크 시스템즈라든가 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플로우는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AI는 또 계속해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박수범 이사였습니다.